네, 오늘 동시효과 구간의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긍정적인 뉴스가 훨씬 더 많은 아침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 지수도 종목도 빨간불이 더 많이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보실까요? 요즘 들어서 코스닥 쪽으로 워낙에 관심이 좀 쏠려 있어서 코스피가 약간은 좀 상대적으로는 약해 보이는데 오늘 장에서 강보합권 정도 눈치 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37%, 10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2647.68포인트 선에 출발 앞두고 있고요. 어제 이어 오늘까지 강보합권 내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계속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데 지난 6월 12일에 형성됐던 2650선 직전 고점 부근 오늘 장에 좀 돌파 여부 보셔야 되겠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쭉쭉 잘 뻗어나가고 있는데 오늘이 라운드 넘버를 바꿔내는 그 디데이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작부터 900선 위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51%, 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901.37포인트 선 기록하며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된 상승 그리고 900선 고지를 재차 밟는 그런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달여 만입니다. 4월 20일 날 900선을 내주었는데요. 두 달여 만에 다시금 900선 고지 탈환하면서 오늘 종가상으로도 900선 안착하며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아마 900선 넘어서면 기사 많이 나오겠네요.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1,400여 개 약간 넘습니다. 1,500여 개 가깝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락은 600여 개로 상승 쪽에 훨씬 더 무게가 실리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앞서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먼저 보실까요? 어제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돋보였습니다. 오늘 장은 주도권을 2차전지가 가져갈 것인가 반도체가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시죠? 보시면은 오늘 2차전지 반도체 일단 호가상으로는 다 양호해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0.5%의 상승권 그리고 어제 먼저 좀 힘을 쏟았던 SK 하이닉스는 눈치를 보면서 100원 정도 지금 밀려 내려가면서 호가가 약보합권으로 좀 집계가 되거든요.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소 힘이 엇갈린 호가 잡히고 있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강보합권 그리고 삼성 SDI는 마이너스 그래서 섹터별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0.5% 안팎의 상승과 하락권 다소 좀 힘이 엇갈리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 2차전지 종목군들이 오늘 장에서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 BM 쪽 그리고 LNF 모두 다 상승권 내에서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묶어보자면 오늘 전고체 배터리 도요타 이슈 있었죠. 그리고 엔비디아 쪽과 관련된 종목 아이크래프트라든지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쪽으로 다시금 플러스권 움직임 예상되고요. 수산물 쪽 좋습니다. 몇 개의 키워드로 좀 그룹핑되는 종목군들 강세 흐름 예상되고 있고요. 또 삼성 SDI가 GM과도 이 북미의 합작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좋은 재료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여름장을 대비해 봐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뉴스는 이번 주에 경제지표나 이벤트는 미국 쪽에 그리고 글로벌 이 통화정책회의 쪽에 워낙에 좀 쏠려 있어서요. 내부적으로는 법안 통과라든지 지금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수산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뜨거운 논쟁이 좀 펼쳐지고 있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 부분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겠습니다. 조선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CPI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확실히 시장은 긍정적인 재료에 많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역시 동반해서 오름세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0.19%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종가 대비로는 5.13포인트 상승이고요. 현재 2643포인트가량 웃돌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이제는 정말 9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간밤 미증시 훈풍에 이어서 코스닥이 연일 오름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좀 탄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좀 강보합권의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31% 상승하면서 899포인트 선 웃돌면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장 쪽으로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인만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현재 강보합권에서 제한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현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예상만큼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코스닥 쪽에서도 매도 물량 출회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 개인만이 순매수하는 가운데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가운데 상승 업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탄력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네, 현재 먼저 철강금속, 운수창고 섹터가 가장 눈에 띄는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 화학 섹터,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도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강세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업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좀 2차 전지 관련 종목군으로 좀 수급이 집중되는 가운데 하락 섹터에서는 오늘 좀 약세 폭이 좀 관찰되고 있는데요. 먼저 보험 섹터 눈에 띄게 하락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기가스 그리고 이렇게 좀 경기 방어업종 중심으로는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가운데서도 좀 제한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이 0.66% 상승하면서 61만 1,0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하지만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는 강보합권에서 현재 조금씩 탄력을 붙여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제는 12만 원 구간을 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 관련된 호재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는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0.8%가량 밀리면서 11만 8,3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동반해서 약보합권 부근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같은 오늘 완성차 업체들 시세 좋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0.66% 오름세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 역시 동반해서 상승 출발하면서 82,900원 구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0.1%대 강보합권 움직임 띄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도 좀 제한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혼조세 양상되면서 출발하는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만이 좀 상승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네, LNF 이쪽 좋습니다. 1% 상승하면서 28만 4,5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저조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2차 전지 소재 종목군들은 강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셀트리온 그룹주들 좀 차별화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 강보합권이고요. HLB가 현재 보합권에서 좀 잠잠한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즈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펄어비스가 요즘 좀 반등 움직임 나오긴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0.5%가량 약세 출발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동반해서 0.1%대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양쪽 지수는 좀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간밤 미증시 대비로는 좀 약해 보이죠. 코스피 지수도 지금 보합이어서 이것을 오른다고 설명하기가 조금은 힘겨운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900선을 단번에 뛰어넘지 못한 채 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전체적인 대형주 큰 틀을 보자면은 중국 경기 부양, 중국과 관련된 중국 소비 아니고요. 중국 경기와 관련된 산업재 소재 쪽, 철강 화학 쪽 이쪽이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2차전지 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도요타 이슈 안고서 전고체 배터리 쪽 강한 움직임이고요. 또 일본의 이 오염수 방류 관련된 수산물 관련된 종목,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해서 그때 이후로 핀테크나 결제 보안 쪽으로도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침 체크 포인트로 제시해드렸던 항공주들 강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이 다시 한번 또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책 모멘텀 받고 있는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 그룹핑이 됩니다. 어떤 쪽부터 볼까요? 특징 좀 알려주세요. 조수연 캐스터.
네, 오늘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이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일본 언론 쪽에서 도요타도 이제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요타도 역시 이렇게 동반해서 편승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관련 이슈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종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한동화성, CIS 크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 종목으로 알려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번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매매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에 이수화학이 동반해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석경 AT는 좀 반대로 3.5%가량 약세를 띠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 이슈 중심으로 같이 찾아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번에 도요타에서 얘기한 것도 2027년에나 가능한 거고 또 국내에서도 업계에서도 2030년쯤에나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뜨겁게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닌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이수화 네. 계속 오늘 20% 오르고 있고 맞아요. 한동화성도 지금 한 15% 정도 오르고 있는데 도요타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인데 제가 계속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자 일단은 추세가 있으니까 계속 홀딩해보자 말씀드렸는데 홀딩이죠. 27년에 아직 멀더라도 시장의 이슈가 이쪽으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오늘 거래 정지죠. 이 두 종목 가지고만 오늘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시기가 아무리 멀다 한들 일단 시장이 인정을 해줬으니까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 봐야 된다. 추세 타고 움직임 나타나는 대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삼성 SDI가 GM과 이 북미 쪽에 합작법인 짓는다라는 내용인데 이 뉴스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삼성 SDI는 약보합권이고요. 그리고 SD항으로 집계되는 에코프로비엠이나 이쪽도 크게 반응이 안 나타납니다. 상신 EDP가 그나마 좀 2% 정도, 3% 정도 상승하고는 있는데 삼성 SDI 투자를 소식을 기다렸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시장의 반응은 영 시큰둥하네요. 4월 달에 얘기가 이미 나왔었고 그때 이제 어디에다 짓겠다는 것만 이제 발표를 안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인디애나 주로 이제 확정이 된 거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만 추가됐으니까 새로울 게 없는 뉴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노출됐던 재료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얘기해 주시네요. 다음으로는 중국 경기 부양 가보겠습니다. 이 1년에 발표됐던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지 못했고요.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제 뭔가 좀 심각성을 느끼고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7일물 영레포 금리 인하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LPR이라든지 지준율 인하라든지 추가적인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강 쪽에 움직임이 바로 나타나죠. 현재 전 업종 가운데 철강금속 섹터가 2% 넘게 오르면서 가장 탄력적이고요.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도 포스코홀딩스 3% 넘게 오르면서 40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됩니다. 현대제철도 2.68% 플러스권이고요. 화학 쪽으로 이 롯데케미컬 2.5%의 상승권 내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대한유화도 볼게요. 대한유화도 1.6% 정도 워낙에 좀 굼뜨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인데 오늘 대체로는 상승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미 있을까요? 단기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아주 소폭 인하했죠. CPP 네. 0.01%예요. 그래도 시장에서 상징성을 좀 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만큼 중국이 경기 부양에 신경을 쓴다는 어떤 의미를 좀 읽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는 후속 조치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이쪽에 화학이나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조금 어떻게 좀 힘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단기적으로 아주 단기 금리를 인하해서 얼마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경제 지금 한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인 이슈 그런 게 좀 안 좋아서 중국 관련주들이 조금 안 좋은데 좀 서서히 좀 관심권을 좀 둬야 되지 않느냐. 어제 이제 보면은
중국도 이제 더 이상의 마찰을 우리나라 정부가 좀 피하려는 움직임, 그런 이제 약간 좀 한 발 좀 빼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부분 일회성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내다보고 있고요. 다음 엔터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17일이 BTS 데뷔한 지 10주년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 국내 각지에서도 BTS 관련된 이런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하이브 보겠습니다. 현재 하이브 2%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이제 오늘 신고가를 쓰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30만 1,000원인데요. 30만 3,000원이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한 3% 넘게 오르게 되면은 신고가를 재차 쓰는 그런 디데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도 좋습니다. 오늘 SM이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M은 3거래일 연속된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또 신고가입니다. 오늘 13만 6,300원 터치하면서 신고가 썼고요. 여기에다가 YG도 한 1.4% 정도의 상승권, 그리고 이 엔터테인먼트사는 아닌데 콘텐츠 만들고 같이 엔터사까지 하는 아센디오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지금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가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엔터 콘텐츠 섹터 전체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 콘텐츠 다시금 상승 움직임 재개된 건가요? 네, 일단은 최근에 조금 어떻게 본다면 상승 탄력은 좀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5일선이나 JYP 기준으로는 5일선에서는 꾸준히 뭐 지지를 받고 있고, 하이브는 소폭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밀렸다가 차트상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쌍바닥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나왔고, 오늘 이제 정고점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엔터 섹터는 아직까지는 특별히 매도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직 없어요. 제가 JYP가 이제 제일 이제 선두주자인데, JYP가 꺾이면은 나머지들도 좀 이제 꺾이지 않을까. 일단 JYP를 선행지표로 한번 삼아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쪽에 조금 더 고차원적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더 강한데요. 윈텍 보겠습니다. 윈텍이 장 초반에 12%까지 급등하다가 지금은 탄력은 좀 빠르게 둔화가 됐습니다. 6%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 종목도 오늘장에서 9% 정도 상당히 강하네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오늘장 신고가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주기도 했던 지금 자비스도 한 5.5%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2차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는 선별적으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죠. 반도체 관련해서는 선별적으로 시세를 내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 정도 밀리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섹터 시세의 특징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들이 조금 쉬어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일단은 어느 정도 미국 유익 증시 선반영을 좀 반영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지수상으로 소폭 밀리고 있고, 반도체는 지금 오늘 쉬어갈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 뭐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는 모습.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반도체나 이런 쪽, 뭐 2차 전지 쪽보다는 뭐 아무래도 중소형 개발주라든가 뭐 중국 관련 뭐 항공주라든가 아니면은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뭐 철강주, 이런 쪽이 조금 시세를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는 쉬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간밤에 엔비디아는 또 4% 가깝게 올랐습니다. 직전 고점 부근까지 재차 상승하는 모습 가운데 그 앞서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등을 했던 엔비디아 효과 보는 종목군들이 다시금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아이크그래프트가 24% 정도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4%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쓰고 재차 고점을 높여간다면, 엔비디아 한창 또 비싸다 쉰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쉬는 흐름이 한 2주 만에 끝이 난 건가, 여기에 동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엔비디아는 오늘 종가상으로는 최고가에 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지는 조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러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추가 상승 하더라도 10% 미만,
뭐 한 7, 8%, 5%에서 7% 사이 정도만 상승할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보다는 결국에는 저는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흐름, S&P 500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조금 부진했던 다우지수가 이제 회복을 했잖아요. 오늘 또 전고점 다우지수가 돌파하면서 이런 구경제 관련 주식들도 같이 좀 이제 봐야 되지 않느냐. 너무 이제 기술주 성장 쪽으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의 기대감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내려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오르기는 하겠지만은 이 위쪽으로 룸이 크지가 않고 상승 여력이 크지가 않고 따라서 약간은 좀 피맞추기 성격으로 덜 올랐던 종목군들도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네요. 다음은 체크포인트에서 항공 섹터 봤습니다. 오늘 항공주 시세 좋고요. 전체적으로 뭐 원달러 환율 하락세라든지 그리고 뭐 수요 이런 데는 변화가 없는데 간밤에 국제유가가 3% 정도 반등하면서 되돌림을 나타나서 오늘 항공주들이 어떨지 좀 궁금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반등 움직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에어 좋습니다. 3.3%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제주항공도 3%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 어제 8% 거의 9%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죠. 티웨이도 현재 2%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티웨이 홀딩스도 동반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항공주 다만 대한항공이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 아시아나항공 저가항공사 이쪽이 LCC가 더 좋네요. 그렇죠. LCC들의 수혜를 입을 것이에요. 뭐 휴가 시즌에는 아무래도 유럽이나 북미 지역 가는 여행객들보다는 뭐 LCC들이 주로 취급하는 뭐 동남아 노선이라든가 가까운 데를 아마 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항공주가 조금 기대에 못 미치게 못 움직였던 거는 뭐 중국 관련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이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영업이익률은 뭐 거의 20% 육박하는 데도 있었다고 보면 그럼 이제는 좋아져도 그거만큼은 힘들지 않겠느냐 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또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2분기가 이제 조금 이제 끝나고 이제 3분기에는 또 휴가 시즌이 있는 만큼 좀 다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항공주 LCC들은 실적 잘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좀 이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매기가 오늘은 경기 민감, 뭐 철강, 화학 이쪽 앞서 짚어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양봉의 길이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UAM 쪽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재료가 있었냐면은요, 이 UAM 지원법 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착착 뭔가 규제가 풀려나가고 또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법안, 법적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파이버 프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JC 시스템 6% 정도 강한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셀도 오늘 오르더라고요. 3.6%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네온테크도 1%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UAM 관련된 종목군들 나란히 상승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유행 관련주는 뭐 국회에 그런 이슈도 있었고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유행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뭐 15%, 16%.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요즘 저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차트를 보고 움직이는 거는 뭐 그런 대응도 괜찮다고 보지만 차트도 봐야 되고 실적이 어떻게 개선될 것이도 같이 좀 봐야 돼요. 이 유행 관련주들은 실적이 개선되려면은 아직 다 아니다 지금은 뭐 아직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 물론 테마 이슈가 아주 강하게 붙으면은 뭐 엄청나게 오를 것이지만 위에이면 새로운 이슈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일단은 저는 최근에 뭐 인상가라든가 뭐 소금 관련해서 테마부터 강하게 상승해서 올라타는 것도 좋지만 결국 향후에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종목 아니면 과거에 1분기까지 실적이 계속 좋은 모습 보였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면은 차트는 그 후행적 하는 거니까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압축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상과 소금 쪽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종목군들 볼까요? 어제 오후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꺾이나 싶었는데 어제 오후에 대정부 질문에서 여러 가지 이 부분이 핵심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 수입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국내 수산물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음봉이거나 탄력 둔화되는 종목이 좀 많아서요. 동원수산 대표적으로 장 초반에 10% 정도의 갭상승 출발했지만 오늘 길게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현재는 3% 정도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라 SG 쪽으로도 캔들 모양이 다 똑같죠. 고점에서 10%, 11%까지 올랐던 이 종목은 현재 1% 오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CJ 시푸드 쪽 보겠습니다. CJ 시푸드도 현재 주가 1% 정도 오름세에 그치는 양상 띄면서 소금 쪽도 보겠습니다. 인상가가 워낙에 또 단기간 내에 크게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장 3% 정도의 워낙에 좀 단계 올라가지고 지금 단일가 매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3% 오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신호인가요? 저는 분할 매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뭐 아침에서도 또 뉴스를 봤는데 그냥 이게 이제 경제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 건 아닌데 사회면인데 뭐 천일염을 어떤 사람은 대량으로 몇 년치로 구매를 하겠다. 뭐 그런 게 이제 일반 사회면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뉴스가 이제 거의 이런 호재성 반영이 거의 다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분할 매도하자 이렇게 주시네요. 그러면 소금, 뭐 수산 그러니까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같은 의견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뭐 불안감을 좀 극대화로 지금 조성을 시키는 것 같아요. 네. 이래서 시장의 시각이 계속해서 좀 옮겨 다닙니다. 이쪽을 볼 때도 있다가 오늘은 또 중국의 경기 부양 쪽에 워낙에 좀 포커스가 강력하게 맞춰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번 중국 소비 쪽 화장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일제히 상승은 아닌데 AVCNC가 워낙에 좀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 화장품 하면은 실리콘2 이 플랫폼, 화장품 플랫폼 가진 쪽인데 여기는 차트도 5월 달부터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6.6% 현재 상승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 앞서서 실적으로 확인시켜줬던 코스메카 코리아도 강하지는 않지만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5일선, 21선 잘 유지하는 흐름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화장품주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쪽으로도 다 좋네요. 단기에 우리나라와 또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좀 경색이 돼서 우려를 하셨을 텐데 아모레 퍼시픽이나 이런 좀 사이즈 큰 종목들은 차트가 완전히 꺾여 있고요. 또 중소형 몇몇은 추세가 유지돼서 화장품주가 이렇게 다른지 몰랐네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모레 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설화수나 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회복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고가 화장품이기 때문에 국내 외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사는 수요는 저는 그렇게 없다. 국내에 들어와서 사는 것들은 역시 마스크팩이나 그다음에 뭐 색조 화장품, 뭐 립스틱이나 뭐 이런 것들, 컴팩트나 뭐 이런 쪽인데 그러면은 중소형 화장품사들은 아무래도 그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내 관광객들이 외국의 관광객들이 국내에 최근에 좀 많이 들어와서 명동도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이런 아무래도 이제 LG생활건강이나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이런 고가의 화장품들은 중국 수요가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지 주가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은 중국 수요는 그렇게 이제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전에 이제 글로벌 대형 화장품사들이 중국에 많이 안 들어왔었는데 일부만 좀 들어오고 이제는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중국이 이제 최대 시장으로 변모를 했는데 화장품 메이커들의 그렇게 본다면 국내 화장품들의 경쟁력이 과연 가격 경쟁력하고 과연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체크 포인트로 주셨던 구리 가격 상승세, 회복세와 관련된 풍산 2구 산업 이쪽으로도 장 초반에 중국의 경기 부양 쪽에 포커스 맞춰주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매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리 관련된 종목 간략하게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어디 한번 볼까요? 제가 네. 이구산업이 한 5% 정도 올라요. 이구산업이 좋네요. 그다음에 풍산 한번 보면은. 네. 풍산은 그만큼은 아닌데. 그런데도 일단은 풍산 먼저 뛰어났으니까 풍산서부터 보면 어제 21선에서 지지받고 오늘 올라가는 모습. 이제는 뭐 차트상으로는 바닥 아까도 확인됐다고 했는데 추세상으로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에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들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시고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박스권에서 뭐 바로 뚫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좀 내려오면은 그때 뭐 담아보자. 2구 산업도 그렇고 2구 산업은 오늘부로 뭐 일단 박스권 돌파를 먼저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낙폭이 먼저 좀 컸던 만큼 단기적으로 되돌림 현상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뭐 2구 산업 풍선 둘 다 지금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지수는 보합에서 눈치를 봅니다. 미증시 올랐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코스닥 물론 숫자 몇 개 차일 수도 있지만 900선 너머를 좀 하루빨리 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으실 텐데 지수가 좀 보합권 오늘 시장 전체적인 대응 팁 알려주세요. 일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제 미국 증시가 더 많이 좋았어요. 그런데도 어제도 음봉으로 나오면서 미국 증시만큼은 이제 회복력이 안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런 시장이 더 차분하게 또 대응하기 좋다. 계속 상단은 좀 계속 열려있다. 긍정적으로 좀 보자. 좀 말씀드렸고. 어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샀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도 계속 어느 정도는 좀 스퀘어, 보합에서 유지를 하다가 장막판에 1,000억 담는 모습. 역시 뭐 우리나라 시장 아직까지는 팔국단하는 움직임은 아니다. 외국인들이 좀 팔아도 지금 차트상으로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후행적으로 한 몇 달이 있다가 차트가 망가지면서 뭐 역배열로 가면서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 악재를 반영하지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네. 좀 아직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순환매 대비하자라고 보고 있고 뭐 미국 시장 안 좋을 때 오히려 살려는 세력들도 많아요. 뭐 역이용 한번 해보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시고 2차 전지 오늘 테슬라가 오늘 12일인가 13일째 올랐는데 오늘은 뭐 토요타 이슈가 가지고 올라온 거죠. 뭐 토요타가 전기차 시장에 새로 들어오면서 테슬라의 기술을 상당 부분 베꼈다 그런 소식에 테슬라의 강세가 유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테슬라가 이제 너무 많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한 번쯤 꺾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빠지면 계속 매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입니다. 오늘 출발은 잠잠해 보이지만 어제부터 좀 리뷰를 해봐야 되겠죠.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로 이 레벨대가 낮아졌습니다. 중국 쪽에서 영레포 금리 인하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지속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1260원, 1250원대 진입 가능성도 있는지 얘기 나눠볼게요.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안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등장을 했는데 위안화의 영향력은 사실 제한됐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영레포 금리를 인하하면서 위안화가 오히려 약세를 보였지만 원화를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전일 원화가 강세를 보인 원인으로 따져본다면 역외 매도 및 커스터디 매도 등에 의해서 하락세가 좀 이끌렸고 달러 인덱스도 약세를 보인 면이 전일 환율 낙폭을 키우는데 일조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동향이 사실 밤사이도 이어지면서 금일 환율은 전일 대비 1.4원 내린 1270원에 출발했고요. NDF 기준으로는 1266.5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전일 대비 마이너스 2.6원에 하락했습니다. 달러화는 미국 CPI가 예상 수준보다 낮게 점철되면서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고, 위안화는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레포 금리를 인하하면서 약세를 연장했습니다. 유로화는 예상 수준인 독일 CPI 수치와 주 경기 기대지수 개선에 의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대적 환경을 기반으로 금일 환율에 대한 전망을 해보자면, 금일 달러원은 미국 CPI 결과 기반 금리 동결 사실화 및 글로벌 달러와 약세를 쫓아 1260원 레벨 시도 흐름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CPI 수치가 3%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에 6월 FOMC 금리 동결 베팅은 거의 100%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그간 6월 금리 인상에 베팅하던 포지션이 자연스럽게 청산되며 약달러 흐름을 유도했고, 이는 금일 환율 하락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래 원화가 유독 빠른 속도로 강세를 보이는 근거는 기술주를 위시한 글로벌 투심 개선에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상승과 전일 테슬라 강세 등이 미국 증시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만큼 하반기 반도체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러한 수혜를 받고 있으며, 반도체 의존도가 큰 국내 수출 경기 역시 하반기 개선될 것이란 일부 평가가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워낙 강세 재료로 작용하면서 1,300원에서 1,260원 수준까지 빠르게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에 일조했습니다. 5월 CPI 둔화는 환율 하락에 또 다른 동력을 제공한 만큼 금일 환율은 1,260원 수준 안착 흐름 연출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수급적 우위를 보고 있는 저가 매수성 결제 수요는 하락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장 초에 결제 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리게 될 경우 다시 한번 1,270원 구간으로 복귀할 수 있는 흐름 역시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 압력이 좀 더 높아진 만큼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1,260원 중후반 구간으로 중심 등락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일 환율 레인지는 1,263원에서 1,273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제 수의 변수만 없다면은 1,260원대 진입이 어느 정도 좀 유력시된다, 이렇게 보시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1,270원대 초반인데요. 1,260원대 진입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1,263원 오늘장의 밴드 하단으로 설정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기조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만한 구간 내다보고 있네요. 지금까지 환율 동향 알아봤습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이었습니다.